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판사 이한영 7회 한영은 남명구 싱크홀 붕괴 사건의 주범 추용진 남명구청장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강정태의 비자금 내역을 진 추용진은 되레 윗선을 흔들 생각을 품었지만 강신진은 몸통이 드러나기 전 추용진을 제거해야 한다며 추용진에게 밀항을 제안한 후 그의 신복 각순원을 보내 추용진을 교살하려 했습니다. 이한영이 아니었다면 추용진은 곽순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테고 추용진과 강정태의 비자금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 한영은 추용진을 타고 국회의원 강정태를 칠 수 없었겠죠. 과연 추용진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한영에게 자신을 죽이려 한 강정태의 비자금 내역을 넘긴 게 될까요? 한편 8회 예고를 보니 곽순원이 박철우 검사까지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영은 박철우에게 추용진의 뒷배가 강정태 의원이라는 걸 알려줬고 박철우는 추용진에게 비자금 내역을 넘기라며 배신을 종용했었습니다. 강신진은 추용진을 밀항하기 전 제거하려 했던 계획에 실패하자 추용진, 강정태 비자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는 박철우를 제거함으로써 진실을 덮으려고 한 것 같아요. 또한 박철우가 이한영과 같은 시기에 서울로 올라온 것이 깨름직했기에 이한영과 박철우의 관계와 두 사람의 속셈을 의심하기도 했고요. 이에 한영은 박철우의 목숨마저 구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8회 예고편 분석 및 한영이 자신을 믿지 않는 강신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뒤통수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톱파 보겠습니다. 강신진은 의심이 많은 성격이죠. 눈앞에서 봉지를 뜯어탄 커피도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정도예요. 그렇게 강신진은 이한영이 자신에게 왜 접근했는지 혹여 백이삭의 사람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거기다가 강신진은 이한영의 과거를 조사하다가 아버지가 특수상해로 복역했다는 것과 그 재판의 담당 판사가 자신이었다는 것까지 알아냈죠. 그래서 강신진은 공부를 못하던 이한영이 고등학생 때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여 판사가 된 이유가 아버지에게 유죄를 선고한 담당 판사인 자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이한영이 자신에게 접근한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한영은 먼저 아버지의 전과를 실토하며 담당 판사였던 강신진에게 앙심이 없는 척 경계를 풀었고 해날로펌 사이로 들어가기 위한 지참금으로 엄준호 검찰총장을 해날로펌 고문으로 앉히고 엄준호를 이용해 우교훈을 치겠다는 뜻을 전했어요. 또한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냐는 강신진의 물음에 합당한 쓰임을 바랄 뿐이라며 원하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피했는데요. 사실 한양은 박강토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비밀 조직 내에서 서열상으로 보면 우교훈이 강신진보다 한참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생에서 비밀 조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강신진의 손에 의해 감옥에 갔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우교훈은 거만하고 권위적이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인물인데요. 전생에서 우교훈은 법무부 장관이 된 후 강신진의 멱살을 틀어지려 하다가 역으로 꼬리를 잡혀 창장에 처박혔습니다. 우교훈이 강신진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한영은 우교훈을 이용해 강신진을 고꾸라뜨릴 수 없으니 오히려 강신진이 싫어하는 우교훈을 이용해 강신진의 마음으로 훔쳐 옆으로 바짝 다가서기 위한 판을 짰죠. 일단 한영은 대쪽 같은 검사로 알려졌던 엄준호 검찰총장을 아들의 마약 문제로 협박해 우교훈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엄준호는 우교훈 낙마건과 관련해 이렇다 할 행동에 나서지 않았죠. 이에 한영은 엄준호에게 중앙지검 김진아 검사의 정의감을 이용하라는 힌트를 줬고 엄준호는 김진아의 상사 마강기를 불러 이전에 한영이 준 우교훈 딸 마약 파티 영상을 전달했는데요. 그렇게 검사 김진아는 우교훈 딸 우영의 마약 사건을 떠안았습니다. 한영은 우교훈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 딸 문제를 폭로하고 낙마시키는 판을 짠 건데요. 한편 예스쇼핑 대표 장태식에게 피 묻은 편지를 받았던 김진아는 우교훈의 딸을 잡으면 장태식도 잡게 해주겠다는 한영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의 설계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영과 김진아는 전생에서보다 더 빨리 만나게 됐고 장태식을 묻어버리는 공조를 시작했는데요. 8회 예고를 보니 우교훈은 청문회장에서 주식 파킹 사실과 딸의 마약 문제까지 폭로되자 발악을 했으나 결국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쪽 같은 검사인 엄준호 검찰총장은 아들의 마약 투약을 자기 입으로 폭로해버린 후 아들의 긴급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엄준호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아들의 수사를 직접 명령한 건데요. 이에 한영은 해날로펌에서 엄준호 아들의 변호를 맡게 했고, 검찰총장을 사임하고 해날로펌 거문이 된 엄준호는 한영의 라인이 됩니다. 한영이 우교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하게 판을 짜고 그걸 성공시킨 후 해날로펌 사이로 들어가기 위한 지참금, 엄준호 검찰총장까지 해날로펌 고문으로 만들어버리자 김신지는 한영이 자신이 한 말 모두를 지켜냈다는 것에 의의를 듣고 한영을 점차 믿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한영은 강신진에게 절 얼마나 믿으시냐고 되물으며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박강토 전 대통령 라인을 모두 박살내고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강신진이 원하는 그 꿈을 그대로 말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신진은 완전히 한영을 신뢰하게 되겠죠. 한편 백이석은 임정식을 통해 한영이 김신진과 사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한영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물었었습니다. 한영은 아직 백이석에게 사실대로 말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말을 아꼈죠. 이에 백이석은 한영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재판을 맡기는데요. 이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제국제강에게 각각 1억씩 청구한 소송입니다. 전범 기업을 대변하고 나선 건 바로 해날로펌의 유진광이었습니다. 유진광은 소송인들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훌쩍 넘었고 많은 지병을 안고 있어서 1년을 버티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전부 사망할 때까지 시간을 끌 생각으로 변론 기일 연장 신청을 했죠. 해날로펌에게 역사의 아픔은 없고 오로지 돈이 되는지 아닌지가 전부였으니까요. 역사의 슬픔은 과거일 뿐 돈이 되지 않는다면 기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영은 슬픈 역사를 겪어온 피해자분들을 마지막까지 슬프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승패가 속도에 달려있다고 판단했고 해날로펌의 변론 기일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유진강은 쉽게 풀릴 줄 알았던 일이 난항을 겪자 짜증이 솟구쳤는데요. 한편 제국제강은 재판에서 패소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게 되면 법적으로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였죠. 강제징용 피해자가 22만 명이기에 한 명당 1억씩만 줘도 22조를 물어야 했고요. 이에 제국제강과 해날로펌은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소송한 피해자 5명을 만나 제국제강에는 잘못이 없다. 다 돈 때문에 한 일이다. 라고만 말해주면 보상금으로 신청한 1억 이상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담당 판사인 한영에게 10억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영은 내가 가진 역사에 대한 인식, 재판에 대한 신념은 10억으로 바꿀 수 없다고 답하죠. 유진강은 판사들의 빤한 월급에 10억이면 무릎 꿇고 꼬리를 살랑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영이 10억을 주겠다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자 200억을 외치며 어차피 판사들은 자기 판결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받아서 삼켜도 타 안 나니까 눈 딱 감고 원고 패소를 외치라고 설득하는데요. 이에 한영은 입술을 느릿하게 열며 기각이라고 외쳤고 창피하지 않냐, 나 같으면 창피해서 되졌다며 200억 내가 벌어도 된다고 청탁을 거절합니다. 한편 송나영 기자의 기사 때문에 해당 재판은 널리 알려졌고 재판 당일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 앞으로 모여 제국제강은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법적 배상을 하고 해날로펌은 창피한 줄 알라고 외쳤습니다. 한영은 피고 제국제강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제가 내린 판결이 어르신들의 지난 삶을 보상할 수 없고 어르신들의 아픔이 가벼운 돈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그저 앞으로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다며 피해자들 앞에서 허리를 꾸벅 숙입니다. 한편 유진강은 2심에서 판결이 뒤엎기 위해 한영이 쓴 판결문의 어떤 부분을 물고 늘어질지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한영의 판결문은 절대 풋내기가 쓴 내용이 아니고 법정에서 달고 다른 사람이 작심하고 쓴 내용이라 트집 잡을 만한 모든 부분이 철벽처럼 막혀 있었어요. 그렇게 한영은 백이석의 신임을 다시 한번 얻게 되고 한영은 강신진과 박강토의 비밀 조직을 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백이석에게 전합니다. 그럼 저는 판사 이한영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